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자, 내일이면 이제 달도 많았던 5월이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은 빠르죠. 그저께 4월 마지막이다 이랬는데 또 벌써 5월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신년이라고 막 떠들고 그랬던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이제 훌쩍 넘어갔습니다. 세월이 빠른 만큼 여러분의 계좌나 이런 것들도 변동이 좀 많이 심했겠죠. 많이 버신 분도 있었을 테고 또 손실 보신 분도 있겠죠, 당연히. 손실 보신 분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아직 반년이라 세월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트레이딩을 구사하면 충분합니다. 서두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마지막 매매일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귀할 것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어제 한국 콜마 자기들 매각 이슈권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NX의 흐름을 보고 백사이나 하체를 추동 매매해보자 했는데 NX 자체가 힘이 약했죠. 그래서 12%에서 17% 갔는데 그렇게 썩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예. 그 다음에 비츠로 테크가 점상을 가했으니까 비츠로 셀도 같이 한번 보자 했는데 역시 이것도 강하지를 못했고 기세주들도 전부 다 오늘은 다 모습이 안 좋았네요. 오늘 한때 지수가 코스닥은 한 4%대까지 밀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오늘 목요일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 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월축을 잘 따지고 주축을 잘 따지라는 것은 항시 그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하셔야 뒤통수를 당하는 일이었고 또 심하게 기민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복귀는 오늘 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내일 미션 정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내일은 5월의 마지막 매매일이죠. 5월 29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5월달 마지막 매매일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양봉으로 계좌를 마친다는 마인드로 하셔야 합니다. 무슨 용 잡을 듯이 하늘을 성천할 듯이 하루 종일 매매하시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매달 한 달이 출발이 되면 한 주 목표를 정해서 한 발씩 내 나가야지 하루에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급함은 트레이드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엄밀한 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재가 되어 가지고 항시 발목을 요렇게 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떨쳐내려고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조급함은 손실이라는 어떤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곳에서 나오는데 같은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손실과 조급함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달을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매매를 간결하게 하고 항시 제가 말씀드린 거 월 초와 월 말의 마지막 날에는 항시 양봉으로 마치고 매매를 시작하고 매매를 마치는 그런 습관이 좋다. 어떻게 하든
절대로 음봉으로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 경기에 좀 더 집중력을 더 잘해야 될 것이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대충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해서 매매를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매매가 쌓여가면, 즉 마인드나 계좌 운용 그리고 종목의 선정 이런 것들이 하나씩 천천히 하는 버릇을 길들여 가면 그렇게 손실이 날 일이 없단 말이죠. 때로는 뭐 공략을 해서 손실을 날 때가 있지만 큰 손실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먹을 때는 정확하게 먹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손실 난 날보다 먹는 날이 차츰 많아져요. 그러면 주식의 뭐 이론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읽지 않으면 벌단 말입니다. 꼭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일단 뭐 오늘은 섹터는 두 가지 섹터만 해봤는데 종목을 뭐 많이는 안 했습니다. 기세주 섹터도 좀 몇 개 할까 했는데 내일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매매를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T플렉스하고 포스코 엠텍을 두 개를 같이 묶어 보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T플렉스는 시간의 상한가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히토류 관련된 종류가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세노텍도 있고 유니온도 있고 뭐 유니온 머티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굳이 이제 이렇게 T플렉스를 보고 포스코 엠텍을 보자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앞쪽에는 유니온 머티가 시장을 이렇게 끌고 왔다면은 지금 유니온은 좀 쉬고 있는 자리지요. 그리고 이제 유니온 머티가 그 뒤를 따라 붙여줬는데 일단 얘들을 1세대를 보면 2세대 애들은 일단 T플렉스 애들로 좀 봐줘야 되거든요. 전통적인 뭐 우리 뭐 광물 뭐 관련주로 되어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도 T플렉스가 전일날 상한께 들어가는 모습은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 장 마감 때 들어간 종목이 무슨 뭐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재료는 그런 힘이 없는 애들을 또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가도 10% 가까이 띄우고 상승력은 좋았죠. 20.9%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저가가 2%까지 떨어진 것은 종가상 그렇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오늘도 뭐 사실 큰 그렇게 힘은 없었죠. 없었는데 자, 시간에서 이제 홍콩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힘을 더 받는 거죠. 새로운 또 분쟁을 또 예고를 하니까.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또 뭐 세계적인 이슈가 있는 거니까 한번 봐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T플렉스를 보고 유니온 머터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포스코 엠텍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냥 포스코 엠텍이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T플렉스가 상승을 할 때 여기의 모습을 보면 포스코 엠텍을 보겠습니다. 보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럼 유니온 머티를 한번 볼까요? 유니온 머티도 모습은 같았지만 밑에 이만큼 이렇게 쳐져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쟤들이 갈 때 얘들은 꺼졌다는 소리거든요. 하락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유사하게 따라 붙어주는 동생을 데리고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의기투합하는 종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T플렉스보다는 T플렉스에게는 포스코 엠텍이 더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보면 유니온 머티가 7.1%로 포스코 엠텍보다는 1%가 더 올려져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6.1%거든요. 하지만 뭐 우리가 아는 뭐 시가가 높은 놈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래 하지만은 일단은 시가 내니까 내일 아침에 되면 또 모습이 달라지겠죠. 자, 문제는 추종주 매매의 가장 큰
크다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추종주 섹터의 가장 기본적인 것? 추종주라는 것은 대장주로 추종을 하는 건데, 대장주의 힘이 강해야 되죠. 그죠? 가장 이것이 기본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종주 매매를 지금 며칠 동안 같이 지금 해봤지만은, 대체적으로 대장주 힘이 약하면 그 밑에 애들은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추종하는 추종 대장주가 힘이 강해야 된다. 강하지 못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베이스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추종주 섹터를 공략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자기의 종목을 볼 것이요. 내가 T플렉스를 보고 포스코 MT를 많이 공략을 할 것인데, 내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 T플렉스를 먼저 봐줘야 되죠. 이놈을 먼저 봐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놈을, T플렉스를. 저놈이 얼마나 강할까? 저놈이 얼마나 셀까? 얼마나 전투력이 있을까? 얼마나 수급이 몰릴까? 이놈의 강권을, 대장주의 흐름을 자세히 보고 나서 따라붙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많은 판단들을 아침에 짧은 시간 내에 하기에는 참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자꾸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꾸 해봐야 알거든요. 자, 문제는 T플렉스와 포스코 MTEC의 지금 현재의 차이점이 3%밖에 안 난다는 거죠. 예. 하나는 9.9%, T플렉스는 9.9%, 포스코 MT는 6.1%. 내일 얼마나 이 갭이 좁혀질지가 모르겠지만은 너무 갭이 비슷하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한 발을 떼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대장주와 추종주는 어느 정도 갭이 유지가 돼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3%까지 뭐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럴 바에 대장주로 공략하는 게 낫죠. 예. 근데 비슷하다, 어중간하다 싶으면 차라리 대장주로 보는 게 낫죠. 근데 나는 이 두 놈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다 싶으면, 대장주는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으니까 제법 나옵니다. 저 수급이. 하지만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눌림을 줍니다. 가더라도 그냥 안 가거든요. 눌림을 주면, 잠시 눌림을 주면 밑에 동생은 한참을 눌림을 주죠. 그 흐름의 여백, 그 흐름의 여백에 몸을 담그는 게 좋다. 그러한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아침에 T플렉스와 대장주와 추종주가 아침부터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출발이 된다면 추종주를 과감하게 공략하는 거 좋다. 그래서 이 갭의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는 9% 출발하고, 하나는 뭐 한 2%나 1% 출발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면 좋죠. 근데 뭐 6%로, 하나는 9% 출발하는데 하나는 6% 출발한다. 지금 시간 내처럼. 그러면 이 추종에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는 15% 출발하고, 하나는 뭐 10%나 11% 출발한다. 이것도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둘 다 완화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또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단 말이에요. 둘 다 완화로 출발하면 차라리 대장주로 공략이 낫단 말이죠. 대장주, 만일에 높게 출발한다면 대장이 5%나 6% 띄웠다면 밑에 추종주는 8%나 9% 딱 띄우면 이것이 갭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동생은 형이 2분 동안에 2, 3분 동안 쉬고 있을 시간에 꼬작꼬작 올라가가지고 형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형이 조금 더 올라가지고 약간 밑에까지 달라붙어 주면서 두 개가 같이 올라가주는 상승 효과를 노릴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세심하게 움직일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내일 벌어질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예상 신호를 짜고 계획을 잡는 건데, 내일 일을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매일 시나리오를 짜고 매일 종목을 도출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 내일 10만이 할 수 있는 내일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발끝이라도 발의 때끝이라도 우리가 갭을 좀 가깝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예측성이 신화를 자꾸 짜는 연습을 하면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갭이. 그래서 수련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기 셈표식품과 셈표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셈표가 대장질을 했죠. 했지. 오늘 많이 올라갔죠. 종가상 그래도 이제 18.9% 빠졌는데 시간에서 둘이 바뀌었죠. 셈표가 시간에는 2.9% 올라가 있고 셈표 10%는 8%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예. 셈표 뭐 형 니는 뭐 그동안 많이 뭐 먹었으니까 애도 좀 먹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셈표가 71,600원, 셈표 식품은 47,550원, 가격 차이도 좀 있죠. 자, 그렇다면 동생이 형을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위에 딱 자리 잡으면 당연히 봐줘야 됩니다. 신흥 세력을 먼저 봐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내일은 셈표 식품을 보고 셈표를 본다는 마인드로 합니다. 역시 요령은 똑같습니다. 근데 요 둘이는 갭이 좀 많이 지금 시간 내에서도 많이 돼 있죠. 포스코, 티플렉스 포스코는 한 4% 갭인데, 셈표하고 셈표 식품 차이는 뭐 거의 뭐 6, 7% 차이가 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일은 명확하게, 호불호가 갈리겠죠. 이 둘이는. 자, 그러면 각각의 개별적으로 볼 때는 이렇는데 셈표식품, 셈표, 티플렉스, 포스코엠도 이렇는데 지금 이 두 개의 흐름이 서로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지금 무역전쟁이라는 연관성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종주를 하되 각기의 다른 분야의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큰 틀에 같이 묵혀있는 테마주라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처음에는 각자가 각자 도생을 해서 추종주 매매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흐르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대장주를 다 추종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으로 흐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전체적인 매매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거는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만일 다른 테마라면 서로가 얘는 무역전쟁 테마고 얘는 뭐 저기 아프리카 테마고 이렇다면 다르지요. 다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짧은 시각으로 보되 그 한바탕의 파동이 일어난 뒤에부터는 이제부터는 질서가 잡히고 흐름이 이제 큰 그림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체적인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은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일동 쪽 애들은 일양 쪽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는 그 유일한 종목들이죠. 종목들인데 이 종목도 요령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일 일양약품이나 일양약품 우에 어차피 대장은 일양약품이죠. 우는 뒤에 붙었고 또 우는 30분 단일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에는 봐야죠. 그래서 일양약품을 봐야 되는데 일양약품 쪽의 애들이 강세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제 흥망성쇠가 달리겠죠. 근데 지금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떠한 재료로 지금 일양약품은 재료주 아닙니까? 재료로 올라간 종목인데 그 재료의 크기를 오늘 상한가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진정한 크기는 내일이 돼야 되거든요. 내일이 돼 봐야 이제 안단 말이죠. 분명히 오늘은 볼 때는 뭐 산천을 뒤흔들 큰 재료였는데
그 다음 노래는 깨고라 해서 저리 업무를 주더래, 이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재료에 대한 두께에 대한 판단과 시장이 생각하는 재료에 대한 판단이 틀릴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외교부 전문가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신약 이야기가 나면 우리가 뭐 신약 뭐 공부한 적 있습니까? 뭐 개중에는 참여분들 중에는 뭐 의사분도 계실 테고 뭐 각 분야에 정통하신 분도 있지만 보통의 개미들은 그렇지가 못하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좋아라고 막 달라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로 상한가를 간 종목을 추종을 할 때는 일단은 전체적인 타이밍을 일양약품을 일단은 봐야 되죠. 왜? 아까 내가 말했죠. 추종하는 종목의 대장주의 힘의 강도가 중요하다. 근데 매매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을 두 개를 놓고 매매를 하자고 하는데 일양약품을 느닷없이 끌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 두 개의 매매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만일 내일 일양이 모습이 약하면 이 두 개는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 나오겠죠. 하나는 일양 쪽이 강하다, 아주 뭐 점성을 간다든지 시가 20% 이상을 띄운다든지 강한다. 강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큰 생각 없죠. 이 두 놈 중에 먼저 시가 약간 높게 띄우는 점을 가능이 작겠죠. 그럴 때는 일동홀딩스 같이 이놈 몸이 가볍지 않습니까? 호가차를 보면 몸이 참 가볍거든요. 죽을 때도 빨리 죽겠지만 갈 때는 이런 종목이 훨씬 빠르죠. 일동제약 몸이 조금 느리겠죠. 강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조금 더 높은 놈을 잘 쫓아간 놈을 해야 될 것이고, 강하지를 못하다. 시가 뭐 한 8% 띄우고 뭐 6% 띄운다. 이러면 뭐 간망이죠. 이 두 개 다 간망. 두 개 다 간망. 또 하나는 너무너무 강하다. 예를 들면 일양약품이 점상을 유지한다. 그럴 때는 그때는 이 두 놈이 이제 그때부터는 추종주매 서로끼리 추종 매매가 되는 거죠. 일동홀딩스가 먼저 가고 일동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 뭐 이렇게 되면서 둘이서 치근이 박근이 하겠죠. 얘는 나는 센 놈이야 하고 나는 파워 배터리야 하고 딱 점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추종주 매매는 상당히 다양한 패턴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이런 형태 말고도 또 다양한 형태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또 그건 그때 나타나야 또 제가 또 뭐 신뢰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내일은 5월달 마지막 매매일이고 하니까 매매를 압축성 있게 하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특징주 섹터 한번 봅시다. 특징주 섹터는 뭐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이벤트 섹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목 두 종목하고 뭐 DPC 정도 하고 이렇게 뽑았는데, A루트 볼까요? 하얀 내구죠. 지금 정지가 돼 있거든. 내일 이제 변경 상장을 해가지고 액변으로 내일 이제 출발이 됩니다. 지금 단가 1120원으로 끝이 나 있는데 내일은 이제 기준가가 5,600원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 있겠죠. 저 위에. 5,600원부터 이제 기준가 잡히는데 어차피 뭐 가격권은 뭐 어떻게 하든 뭐 기준가가 나와 있죠. 이게 보면 평가가 5,600원, 최고가는 8,400원, 최저가는 2,800원. 내일 이제 호가가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죠. 보고. 이거는 이제 이런 이벤트가 열린 날에는 꼭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잘 놔두고 흐름을 좀 잘 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놔둬 버리면 됩니다. 중간에 손대시지 마시고 내일 또
이제 마감일인데 괜히 위험한 매매는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열린 날이니까 열린 날에는 봐줘야 되거든요. 다음은 BDI는 무전 권리락입니다. 내일 BDI가 지금 17,700원이네요. 내일은 권리락 기준가 11,700원이거든요. 아니 11,850원이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되겠는데 한 50% 뛰기 뭐 정도 되겠군요. 이런 것도 운대가 맞으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몰리는데 내일은 월말이고 또 시장에 또 이슈도 좀 있는 편이니까 크게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놈이 그래도 요 근래에 나름대로 뭐 바닥바닥 움직인 놈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DPC는 오늘 좀 눌림을 줬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 날짜에 들어갔기라고 이래 하다가 참 좀 놓쳐버렸는데 좀 아쉽지요. 10,000원을 찍어주면 들어갈 거라고 깔딱깔딱하고 있었는데 놓쳐버려가지고 여기 수익을 못 먹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모습이 여기 그 다음 여기 꼬리는 빼고 여기까지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 계속 뭐 빅히트 이슈는 계속 시장을 유령처럼 돌아다닐 거거든요. 뭐 오늘 이제 뭐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지켜보죠. 내일 흐름을 보고 내일은 이런 스타일은 재료는 뭐 좋지만은 이미 다 누구나 아는 재료고 누구나 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다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건 아니거든요. 신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월말에 무슨 뭐 목을 매들고 뭐 달게들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 같은 거는 음봉이 나오면 한 번 더 음봉을 눌러주면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제 이런 스타일로 보는 게 좋거든요. 내일 안 주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심하게 가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내일은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시장이 내일 만일에 무역전쟁 애들이 또 벨 볼 일 없고 뭐 일학약품 쪽도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벨 거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버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또 관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시장은 반드시 그날에 어떤 희생물을 제사를 지내지 재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왜?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간에서 4.9% 올라가 있습니다. 4.9% 올라가 있기는 많이 올라가 있죠. 뭐 재료 자체가 이미 신선하지도 않지만은 사람들도 거기 또 반등을 주고 있는 까닭은 뭐 요즘에 뭐 종가 베팅 뭐 유행을 많이 해서 그런 모양 같은데 참 종가 베팅 그 참 쉽지 않은 건데 4.9%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A루트, BDI, DPC 이 세 종목은 내일 좀 봐주시고 추종주 섹터는 내일 차분하게 좀 기민하게 그렇게 좀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안전한 거 찾으려면 저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돈 넣어놓고 뭐 그냥 일이나 해야죠. 이 바닥에 어차피 차트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있는 이상은 안전한 건 없죠. 예. 그러니까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든지 대가 강하지를 못하면 이기지를 못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제가 멈칫하는 바람에 또 크게 먹을 걸 못 먹은 그런 경우도 참 많단 말입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그나마 개미가 강건한 마인드라도 없으면 뭐 박치라도 할 줄 모르면 어디 뭐 기관들이나 저런 애들하고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죠. 그래서 배짱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올 한 달 여러분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달은 휴일도 있고 뭐 조금 월축이 깨져가 출발이 된다래 그런지 많이 좀 울퉁불퉁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연휴 뒤에 또 제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거의 뭐 한 일주일 가까이를 뭐 매매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다행히 뭐 좋아져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또 시장이 매매 리듬을 또 잃고, 자 그렇게 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5월은 조금 어려운 한 달이었습니다만은 조금씩 이제 풀어나가면서 5월 말까지는 왔거든요. 뭐 6월 달에는 뭐 정상적으로 뭐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해도 뭐 할 만큼은 합니다. 할 만큼 하는데 사람 욕심은 끝이었거든요. 자, 올 한 달 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아직은 참으셔야 합니다. 참으시고 일관된 매매와 일관된 계좌 운영, 그리고 그 꾸준함과 강건함을 양손에 딱 들고 시장과 꼭 피하지 마시고 엉덩이 빼지 마시고 부딪혀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달 동안 다들 정말 수고하셨고 내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달 고생하셨습니다. 상문의 문주였습니다.